사암침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잘 익혀두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자가치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사암도인 친구 요교는 모두 4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장이 중풍문입니다. 중풍문, 요결의 강론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런 중요한 뇌졸중 증후군 각각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과성 호혈 발작, 원인을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일과성 뇌호혈 발작 예방 및 치료 사암침법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언어곤란, 말이 얼룩하다, 한쪽 드물게 양쪽 시야가 흐리다, 신체 한쪽의 허약 또는 무감각, 마비, 편마비, 입이 삐뚤어지거나 팔이 힘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 현기증, 균형감각 상실, 뚜렷한 원인 없는 극심한 두통,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 판단력이 흐려져. 이것은 스트로크,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일과성 뇌호혈 발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트로크, 뇌경색과 일과성 뇌호혈 발작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스트로크, 뇌졸중, 지속적인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치료되지 않으면 영구적 뇌세포 손상과 편마비 등등의 그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 미니 스트로크, 즉 일과성 뇌호혈 발작은 이러한 증상들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영구적인 후유장이 없어요. 빠르면 몇 분 이내에, 즉 입이 휙 돌아갔어요. 오, 나 푹 맞았나 봐. 그런데 거울 보니까 몇 분 내로 원위치가 돼. 이게 뇌경색과 차이입니다. 일과성 호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혈전은 보통 저절로 녹거나 떨어져 나가고 증상은 보통 5분에서 1시간, 최대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일과성 호혈 발작은 혈전이 동맥을 잠시 막을 때 발생하는 경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과 일과성 뇌호혈 발작의 유일한 차이점은 일과성 호혈 발작의 경우 막힘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과성 뇌호혈 발작은 특히 경동맥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죽상동맥 경화반은 내경동맥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혈전이 일시적으로 막았지만 혈전용의 시스템이 그것을 녹였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빠르게 발생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뇌졸중과 달리 호혈 발작이 끝나면 뇌의 영구적인 손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헐적 반복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뇌졸중이 조만간 일어난다, 경고 사인이다. 일과성 뇌호혈 발작 예방 및 치료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암침법에서는 태백과 태연을 보하고 자석으로 놓는 사암침에서는 N극면을 부착하고 그리고 곡지혈을 사합니다. 즉 S극면을 부착합니다. 사암도인 친구 요결에선 이것을 어혈방이라고 했는데요. 그 의과학적인 근거, 이것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초심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폐의 비호흡 기능, 폐는 폐혈관을 확장하고 모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혈액 저장소 역할을 하며 좌심장에 대한 예압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심장 출력을 최적화합니다. 폐는 내인성 및 외인성 색전, 혈전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여 색전이 전신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폐상피는 흡입된 입자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폐 내피세포는 여러 가지 외인성, 내인성 물질을 흡수, 대사, 생물학적 변형을 담당합니다. 혈액 매개 물질 필터 역할, 폐는 혈전
피브린 덩어리 및 기타 내인성 및 외인성 물질과 같은 입자상 물질을 체계순환으로 유입되는 것을 걸러내는데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허혈 또는 심지어 중요한 장기의 경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요과로 들어가 보면 어떠한 물질로 폐는 혈전을 용해하냐면 폐모세 혈관도 혈전을 분해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폐내피는 혈장에 존재하는 피브리노겐 분해 활성제인 플라즈미노겐의 풍부한 공급원이며 이는 이후 피브린 분해 산물을 분해합니다. 따라서 폐는 효율적인 피브린 분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폐순환에서 혈전을 분해합니다. 미국 NIH에서 플라즈미노겐은 폐와 비장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혈전과 염증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비장 그리고 폐와 비장은 혈전용의 화학물질인 플라즈미노겐이 풍부하다. 그것으로 폐에서는 순환을 통해 유입된 혈전을 용해하고 비장은 혈액을 필터링하는 그 과정에서 플라즈미노겐을 통해서 혈전을 용해시킨다. 즉 폐와 비장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 혈전 용해작용이 있다. 이것을 원래 폐와 비장이 하는 일이에요. 태백과 태연을 보호하는 것, 자석으로 놓는 사암점에서는 N극을 부착합니다. 보호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폐와 비장의 혈액 용해작용 플라즈미노겐 그것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곡지혈의 S극, 곡지혈을 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시 초심자들을 위해서 보다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어디가 찢어졌어요, 베였어요. 그러면 그 베인 곳은 벌어지잖아요. 벌어진 곳을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혈전이라고 하는 딱풀이 필요해요. 혈전도 상처 치유 과정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혈액 응고작용이 과잉으로 발휘되면 그러면 이렇게 혈관 속에 혈전이 생성된다. 그리고 그 혈전은 돌아다니다가 경동맥을 막기도 하고 뇌혈관을 막기도 하고 관상동맥을 막아서 심근경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경동맥이나 뇌혈관에 이러한 혈전이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혈전 용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즉시 녹이거나 잘게 쪼갠다. 그러면 녹이기가 더 쉽겠죠. 그런데요, 일과성 허혈 발작, 뇌졸중, 심근경색에서 이 혈전 생성하는 그 시스템이 너무 과잉으로 과도하게 발휘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과응고작용이다. 과응고작용, 이것은 피브린 그리고 피브리노겐의 작용이에요. 폐나 비장에서 플라즈미노겐이 풍부하면 혈전을 용해하지만 폐와 비장 또는 우리 몸의 각 조직에서 피브린,
피브리노겐이 너무 많으면 쓸데없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발현돼요. 그것이 뇌졸중 그리고 일과성 허혈 발작의 중요 원인입니다. 뇌졸중 스포트라이트, 허혈성 뇌졸중의 과응고 상태는 일과성 허혈 발작 또는 허혈성 뇌졸중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미국 NIH에서 피브리노겐은 분해된 장상피 세포에 의해 구성적으로 발현됩니다. 피브리노겐은 인간 장상피 세포에 의해 발현됩니다. 이 논문은 뇌졸중과 다양한 유형의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피브린의 과도한 형성을 줄이는 그러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서 우리는 장 점막에서 피브리노겐의 내인성 생성과 소장의 육못 끝과 결장의 표면 상피의 상피 기질 계면에서 구성적 기저막 성분인 피브린의 침착을 보고합니다. 즉, 이 연구 논문에서는요, 우리 몸에 내장 깊숙한 곳에 장상피 세포에서 혈액 응고 물질인 피브린, 이것이 과도하게 발현되기도 한다. 어떠한 조건에선. 사암도인은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태백과 태연을 보호하는 것은 폐와 비장의 원래 정상적인 기능, 혈전용의 시스템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토요일인 곡지혈을 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장 대장에 피브린을 통한 혈액 응고작용을 억제시키기 위해서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태백태연을 보호하는 것, 폐와 비장의 플라즈미노겐 증폭작용, 그리고 곡지혈을 사하는 것, 소장대장의 혈액 응고인자 중의 하나인 피브린 과잉 형성을 억제시킨다. 일과성 허혈 발작, 경동맥에 특히 혈전이 혈류를 막았어요. 그래서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입이 삐뚤어지거나 팔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분 후에 저절로 사라졌다. 또는 몇 시간 후에 저절로 사라졌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혈전용의 시스템, 특히 폐와 비장에서의 혈전용의 시스템이 보다 강력하게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녹였다. 큰 것은 잘게 썰어서 다시 녹였다. 곡지혈 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소장대장의 장상피에서 발현되는 혈액 응고인자 중의 하나인 피브린을 억제시키는 요법. 사암쯤 쓰면 낫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특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 중에는 한두 번쯤은 경험했어.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떤 때는 오른팔이 힘이 없어요. 감각이 둔해져요. 어떤 때는 말이 어눌해요. 야, 이거 일과성 허혈 발작이다. 전조 증상이다. 뇌졸중에. 그래서 어혈방 놓아서 저는 극복했습니다. 저는 1년 365일 몇 년 동안 적용해서 극복했어요. 사암쯤 쓰면 낫습니다. 어혈방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며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